지금 이 관계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 스스로의 가치가 공짜가 된 상황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친구, 동생, 누나, 오빠, 기타 등등 이런 관계로 남았을 때 일어나게 되는 가장 최악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파로 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알겠다라고 동의를 한 순간부터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 이상의 관계를 절대 못 넘어섭니다.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이랑 왜 파트너로 남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연자분과 파트너로 지내면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만나서 여자친구랑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관계를 내 마음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관계는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사람한테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은 정확하게 이걸 겁니다. 이 사람과 파트너라는 관계라도 유지하면 일말의 재회 가능성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없던 마음이라도 나한테 생기지 않을까, 몸정이라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생깁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한테 파트너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사연자분께서 전 여자친구인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우리 사연자분한테 파트너라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애지간히 우리 사연자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쉬운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파트너를 권유했을 때 너는 이 제안을 절대 거절하지 못할 거야 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죠. 파트너라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과 재회의 가능성을 찾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수예요.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네요. 파트너라는 관계 자체가 단순히 욕구만을 풀기 위한 전제를 깔아두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누구 한 사람이 파트너가 아니라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 관계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성의 감정을 느껴도 이 사람은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또 다른 파트너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누가 이걸 이해하고 만나겠습니까? 이 사람 역시 파트너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파트너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은 언제든지 이 사람한테 정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그만둬야 할까요? 그만둔다면 그 이후에 제가 취해야 하는 스탠스가 뭘까요? 사실 제가 지금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아니라고 밀어내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도 감정적으로 지금 당장 같이 있고 싶으니까 자꾸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쉬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재회가 힘든 이유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길을 가다가 공짜로 누군가한테 껌을 받았어. 그리고 다음날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전날에 이 껌을 공짜로 받았는데 누군가가 이 껌을 10원에 팔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껌을 10원을 주고 살 겁니까? 안 삽니다. 아무리 이 10원이 작은 돈이라도 내 입장에서는 전날에 이 껌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 이 껌을 다시 돈을 주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지 않아요. 그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어찌됐건 이 사람한테 바라는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애초에 이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어요. 공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갑자기 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우리 관계 유지하면 이랑 다시 잘 될 수도 없을 것 같고 니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관계를 그만둘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 사연자분한테 없던 마음이 생겨서 다시 사귀자,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연자분이 그런 스탠스로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즉시 우리 사연자분을 정리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공짜가 아니려면 내가 아예 다른 사람 마냥 나 스스로를 갈아치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하려고 해봤자 그냥 우리 사연자분은 계속 공짜일 뿐입니다. 성형을 해서 갈아엎든 아니면 성격 자체를 바꾸든 다이어트를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하나하나 갈아엎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쓰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안 써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자만하는 게 아니고 전 남자친구의 지인도 그렇고 겹지인들도 그렇고 사귄다 했을 때 안 믿을 정도로 전 남자친구보다 모자란 게 없어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한테 과분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짜 취급을 하니 제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쉽게 보였는지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네요. 그래서 딱히 뭔가 변화를 줄 부분도 없고 보여줄 만한 새로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의 정도도 제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전 남친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고요.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내 비위를 다 맞춰주고 파트너라는 관계를 유지해주는 걸 보면 아,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만큼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본인을 통해서. 이 사람과 재회를 하려면 본인을 통해서 높아지고 있는 자존감을 멈춰야 돼요.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장점들이나 매력들이 매력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자존감은 떨어지겠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 사연자분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제가 전 남친을 너무 좋아한 걸 티를 냈고 너무 잘해줘서 그게 매력을 반감시킨 것 같아요. 그걸 전 남친도 저한테 늘 이야기해요. 맨날 너가 날 더 많이 좋아해서 나는 마음이 식었는데도 미안해서 헤어지질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 얘기를 우리 사연자분한테 뱉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너는 절대 나를 포기 못해. 너는 무조건 내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가스라이팅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지금 행동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을 놓지 못하게끔 계속 유도가 되고 있어요. 사연자분은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포기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잡을 수밖에 없게끔 이 모든 것들에 여지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여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너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도 너는 나를 떠나가지 못할 거야 라는 것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럼 전 남자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 마음은 너랑 헤어지기 싫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고 싶고 파트너라는 관계라도 유지를 하고 싶지만 이런 마음들을 철저히 숨기고 나는 지금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너랑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내비쳐야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연자분이 만약에 이런 스탠스로 나갔을 때 상대방이 얘가 왜 갑자기 나를 정리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우리 사연자분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런 질문조차 던져준 적도 없을 뿐더러 항상 나한테 니만 원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질문을 던져. 그러면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나한테 마음이 생겼나? 이런 고민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원래 파트너 관계로 남으면 가지긴 싫고 남주기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나요? 저를 매일 마주칠 때 제가 조금이라도 딱딱하게 대하면 왜 좋게 지내기로 해놓고 왜 그렇게 대하냐 이런 말들을 하거나 남자랑 연락하는 것 같으면 네가 지금 당장 남자친구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내 앞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는 등 그런 말들을 해서 오늘에서야 얘가 날 쉽게 보지 않는다고 말만 하고 사실상으로는 가지고 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것조차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뭔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 같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이 사람한테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사연자분께서 매달릴 수밖에 없게끔 말들이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사연을 읽어도 짐작이 되겠지만 이 사람 결국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내려가는 순간 두 분의 관계는 거기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한테 계속 가야 될 겁니다.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그 먼 거리를 이 사람은 절대 안 올 거고요. 본인이 계속 가야 될 겁니다. 내가 너한테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존재할 거고요. 항상
우리 사연자분이 올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해도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어떠한 이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마음이 생겼다 라는 걸 내비치는 거, 이게 우리 사연자분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용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조금 세게 말하고 끝내도 될까요? 그냥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접 로이님이랑 구독자분들께 들으니까 진짜 제가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말을 하면서 저 자신을 희망고문하게 하는 상황이 힘드네요. 재회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 사람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본인 속에 담아놨던 얘기를 꺼내잖아요. 이 얘기를 꺼내다 보면 우리 사연자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니도 양심이 있으면, 죄책감이 있으면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조차 세워져 있다고. 나 혼자 원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했어? 너한테 물어봤잖아. 다른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떠나가도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연자분 뭐라 얘기할 건데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이 사람한테 100%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지금 채팅창으로 써주시는 거 봤을 때는 뭐 하나 잘난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굳이 이 사람한테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못 놓는 이유는 정인 것 같아요. 처음 해본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동거를 하듯이 살았던 게 저한테 어느 하나의 일상이고 패턴으로 자리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못 놓는지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본인 자체가 지금 이걸 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일단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본인도 볼 수 있단 말이야. 본인이 너무 이 사람한테 깊이 빠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빠지게끔 만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하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구구절절 어떠한 이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데에는 내가 인정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이유를 왜 본인이 모르냐고요. 내가 이 사람을 놓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이 이유를 본인 스스로 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놓는 겁니다. 근데 과연 본인이 이걸 모를까요?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하면, 인정하면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한다는 내 입장에서 가장 인정하기 싫은 최악의 결과와 마주해야 되니까요. 근데 마주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자꾸 마주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애매한 선상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애매한 관계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관계 유지하니까 마음 편하세요?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관계가 유지가 되세요? 아니요. 같이 있다가 집 갈 때면 현타 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이것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사람들의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항상 담아놓고 눈치를 본다라는 건 갑과 을의 관계가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은 절대 파트너라는 얘기를 못 한다니까? 정확해요. 제가 맨날 사과하고 붙잡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붙잡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지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지가 잘못한 걸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니까? 내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떠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냥 보내줘야 돼요. 이게 자꾸 반복되면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걸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현실적으로 한 번 파트너로 남았던 사람이랑은 재회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 사연자분이
괜찮아져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재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이 사람과 연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없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랑 파트너로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사람 옆에 혹시 예전의 나처럼 또 다른 파트너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생각이 의심을 하게 만들고, 의심이 커지게 되면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멀리 봐도 이 사람과 연애를 하기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중을 하기에는 벌써 너무 멀리 와버렸고 걸림돌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파트너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순간부터 더 이상 이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파트너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가장 비참했을 거고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의 가치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얼마나 해야 내 진심이 상대방한테 와닿을지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앞에 혹시나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과 관계를 더 이어간다고 해서 재회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 사연자분께서 받는 상처만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괜찮아지더라도 이 사람과 재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관계의 끝은 우리 사연자분이 원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가지는 걸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연자분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줄래요? 결국 그 사람이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지방 내려가기 전에 본인이 당당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거라고 저랑 약속해주세요.